안녕하세요. LA의 조은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테슬라 20배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조정은 언제쯤 올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팔란티어가 폭주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니까요, 57입니다. 자, 지난번에 50 정도 가운데 딱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숫자 딱 가운데 머물면서 뉴트럴, 중립 구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투자들의 심리 상태도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욕심 구간에 이제 시작 지점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게 바늘 자체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그래서 그리드와 욕심 구간 사이에 머물 정도로 트럼프 랠리가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부터는 뭔가 시장이 정체 분위기를 갑니다. 그게 이제 연준 멤버들 나오고 연준 의장까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 있다. 자, 금리 인하를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트럼프를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취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물가 이 하락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동안 올렸는데 이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준 쪽에서는요,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만약에 때려서 물가가 오를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적게 하겠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또다시 트럼프가 이제 이 트럼프 랠리도 하고 뭔가 시장이 요상스럽게 흘러갔는데, 근데 지금 다시 살짝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15일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보통. 그리고 신년까지 보통 이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금부터 한번 기대해 봄직한데요. 자,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이 산타 랠리가 올까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테슬라 투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트럼프 수혜주들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장 상승폭이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트럼프 수혜주들을 계속 제가 그동안 언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식들은요, 계속 지금 플러스로 아주 상승폭이 좋습니다. 그 외의 주식들은요,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웨이모 소식 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웨이모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자, 웨이모가 미국에서 한 3, 4개 도시에 지금 웨이모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택시를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도쿄입니다. 자, 웨이모 위에 타이틀 보세요. 테스팅 인 도쿄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테스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First International Destination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확장이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확장하는 일본이 첫 번째 지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알려진 바로는요, 핑크빛으로 알렸지만 Japan in early 2025, 2025년도 이 상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일본에서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웨이모가 지금 이 커머셜 오퍼레이션 인 저팬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뭔가를 알려준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요, 니혼 고츠라고 하는 이 택시 운영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택시 헤일링 앱 고라고 하는 택시 부르는 앱 있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앱처럼요. 그런 앱도 같이 이제 곁들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파트너십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택시 관련된 회사와 여기에 이제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 로보택시가 들어가서 이 앱에서 이제 이 시범 운정도 하고 괜찮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하겠죠.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또 테크가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테크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테슬라 끝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바보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동네에 머물면요. 세계관이 거기 갇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이 폭넓게 이제 이해함을 갖고 있는 채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딱 좁혀가지고 늘 테크가들만 모여있는데 가잖아요. 완전 그러면 세계관이 거기 갇혀가지고 그냥 평생 테슬라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결국 본인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 갇혀있게 되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건데.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지금 얼마 전에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해요? 기억해야 될 건요 결국은 구글의 CEO 구글의 대표가 그저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웨이모의 CEO이면 웨이모의 CEO가 웨이모를 소유하고 있는 이 구글의 CEO도 자율주행에서 누가 가장 앞서 있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넘버원이다. 이 업계에 in this space 테슬라 is leader 라고 얘기했거든요. 테슬라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버 2로서 이제 이 웨이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미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확장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바로 구글 웨이모의 한계이자 이게 이제 이 본인들의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이제 테슬라와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그냥 다른 택시 업체와 협력해서 그냥 또 뭐 300대면 300대, 500대면 500대 정도 운영할 거 아니에요. 뭐 수십만 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웨이모가 할 수 있는 건요.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는데 결국 그냥 국제적으로 일본 뭐 유럽 몇 군데 정하겠죠. 그리고 그쪽 택시 회사와 협력해 가지고 야 우리 거 좀 쓰자 이래서 거기서 자동차 구입해서 웨이모 이제 그 라이다 달고 레이더 달아 가지고 연습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 지역에서만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한계죠. 자, 그러니까 확장성이 나올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웨이모는 그냥 택시 회사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각 나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500대면 500대, 뭐 그 600대면 600대, 1000대면 1000대 운영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요.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되게 되면은 그냥 뭐 지금 테슬라가 운행하고 있는 차가 지금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라고 하면요. 1000만 대 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끝인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만. 그럼 테슬라는 지금 연간 200만 대씩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연간 200만 대면 5년이면 그것만 해도 1000만 대잖아요. 그러면 도합 뭐 5년 뒤에 200만 대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뒤면 뭐 2000만 대도 가능해지겠죠. 3년 뒤나 4년 뒤면요. 그러면 2000만 대 깔리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2000만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다른 회사들이 라이센스를 딱 갖게 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 걸 받으면서 카메라 달아주고 테슬라처럼 달면 되는 거거든. 새로 출시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라이센스로 가기 때문에 모든 차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서는요. 이게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가.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웨이모가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건요. 택시 회사 하나 더 늘린다.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소식인데요. 자, 일본의 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금리 변동에 대해서 아마 동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CNBC에서 조사되어진 거 보니까요. 자, 경제학자 24명 중에 13명이,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일본은행의 중앙은행 미팅에서 자, 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죠. 지금 0.25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월 달에는 자, 1월 달에 연준 미팅에서는 비슷한 지금 현재 이 비례로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는 동결하는데 1월 달에는 조금은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금리를 올린단 말은요. 물가가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물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 사실 뭐 옛날에는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건데 뭐 0.25에서 이번에 뭐 0.5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낮은 그런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게 이 정도 올라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돈이 조금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 대비 147.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54거든요. 지난번에 정말 여름 어간에 가장 안 좋을 때가 161을 찍었죠. 그거 사실 넘어가 버리면 일본은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숫자를 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61, 162 최고치였고 그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환율 방어에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자, 지금 154도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금리를 조금 올리게 되면 결국 2025년만 내년 말쯤 되면 147.4까지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제법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부 때도 내년 말 정도 됐을 때에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약해질 것이다. 모건 스탠리랄지 JP 모건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은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비 다 강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의 강세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만 뭐 통화가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투머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만 외환이 1,400 지금 돌파한 상태인데 위기다 그러지만요. 그게 지금 일본도 뭐 달러 대비 약세죠.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든 돈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모든 돈이 똑같지 않고 한국 돈만 약세면요.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펀더멘털의 이슈가 터질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요. 내년 말쯤 되면은 모든 지금 현재 달러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통화도 조금 더 안정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통화도 그렇고 모든 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보다도 1년 뒤쯤 되면 달러가 지금 초강세인데 이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들이 금리도 그렇고 다 1년 뒤면요. 확실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를 생각한다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때 되면은 뭐 물가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조금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그럼 훨씬 투자 환경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요. 계속 상승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1년 뒤, 2년 뒤는 좀 더 나아질 거다. 연착륙해서 물가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흥미로운 기업 소식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메타가 무려 Building a 10 billion data center in Louisiana라고 합니다. 자, 메타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요. 무려 10조 원어치. 자, 이거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14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루이지애나에다가 짓는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지금 테슬라는 이미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벌써 몇 군데를 벌써 셋업했죠. 어마어마한 엔비디아 칩을 집어넣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세팅하는 게 오래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실 돈도 많이 드는데 빅테크들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장 빠르겠죠. 그 셋업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슈퍼컴퓨터 시스템, 뭐 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요 테슬라는 뭐 그냥 뭐 아주 몇 주 만에 그냥 완성해 버렸죠. 워낙 그 테슬라가 이 인공지능 쪽에 인력들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데 메타도 사실 남는 게 돈이거든요. 메타만큼 돈 쉽게 버는 회사가 없어요. 구글이랑 메타요. 그래서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돈이 현금이 남아 도는데 지금은요 아예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본인 걸로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이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랄지 다 각자 자신만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그걸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지스라 메타도 드디어 데이터 센터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거의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은 거의 다가 자신들만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지금 정말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깔리니까 엔비디아 칩 계속 쓰이고 있겠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요. 이 정말 앞으로 이 하드웨어가 깔리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회사들이 이걸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깔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기를 쭉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앞으로 20 trillion 달러,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0배는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다.
2040년도까지 이런 놀라운 발언을 했거든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 키스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에 아래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자, 이분은요, 피츠제럴드 그룹의 뭐 당연히 이 사람이 대표죠. 자, 이 사람, 이 키스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워낙 그 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그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피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소식에 팍스 TV에도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좀 했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래 뉴욕 타임즈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죠. 이 엄청난 스피커가 뭐라고 했냐? 테슬라 could be worth 20 trillion by 2040이라고 합니다. 2040년도쯤 되면 테슬라 주가가 20 trillion 2 트릴리언이 2조 달러인데 2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테슬라가 지금 1조 달러면 라고 봤을 때 20배가 뛴다라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20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울해하시는 분은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어떻게 또 지금 15년을 더 기다려? 지금 15년 후거든요. 지금 내년이 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5년 후면 20배가 더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젊다면요, 그냥 만약 이게 성취가 되면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삼아야 되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뭐가 높아요? 뭐 하루 높은 거 아니죠. 그냥 나는 15년 동안 테슬라 주식을 사모은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 부지런히 현금 채굴해서 모아야겠죠. 자, 아무튼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20배가 뛴다. 지금으로부터. 지금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냐? 배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2040년도쯤 됐을 때에 20배 정도 뛸 것인가 지금부터. 자, 일단 첫 번째. 노란색을 하나 보세요. You're talking about not only vehicle. 자, 자동차에 대해서 당연하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 시작했죠. 당연한 겁니다. 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뭐 테크가들이나 공매도들은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는 우리가 21년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년도부터는 머스크가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You're talking about roboti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만 로봇 회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프로덕션이라는 거죠. 에너지 프로덕션. 그 당연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고, 지금 뭐 이 리튬 정제 공장까지 이제 처음으로 원 리튬 재료를 넣어가지고 정제하는 걸 처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파이낸스까지 다 하죠. 이건 뭐예요?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파이낸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또 그런 쪽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여기에는 뭐 들어갈 게 많죠. 보험도 들어가고 하니까 다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자체 보험을, 저도 지금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보험 들어있거든요. 다른 회사 거보다 훨씬 싸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you're talking about the largest deal, real-time decisions database potential in the world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제적으로 바로 real-time decision database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이 테슬라가 데이터베이스 갖추는 슈퍼컴퓨터를 갖췄잖아요. 그 바로바로 훈련시켜서 추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세계 최고로 큰, 그걸 지금 이제 벌써 가동 중에 있잖아요. 어떤 회사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테슬라는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면 로봇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그게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지 그 데이터를 처리한 걸 가지고 이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와 그 다음에 로봇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발언인데 이 사람에 있어서 What Elon's done that is so different is that he's made it all work together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CEO, 다른 회사의 대표들이 한 거하고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40년도에 20 트릴리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배가 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하고 있죠. 전기차 계속 잘 가고 있죠. 2만 달러짜리, 2만 5천 달러짜리 지금 내놓을 준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로봇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요, 자율주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주행과 로봇이 같이 사이 하나로 보면 되거든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에너지며, 파이낸스며, 또 뭐 지금 데이터베이스, 뭐 슈퍼컴퓨터며, 이 모든 걸 하나로 해가지고 수직 통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다 하나로 끌고 간다. 이거는 테슬라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나의 그냥 수직 통합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실 애플만 하더라도 핸드폰 제조는 다른 데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TSMC랄지 다른 데 맡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래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만 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애초부터 전기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커버를 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앞으로 무섭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요, 바로 이러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강점, 모든 걸 수직 통합했던 이 강점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딱 맞아들이니까, 이 트럼프라는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게 불꽃이 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라는 거죠. 2040년도까지 보게 되면 이미 20배는 뛴다라는 거죠.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기서 10배만 뛰어도 땡큐 아닙니까? 20배 뛰면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모을 거잖아요. 복리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계속 사모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만 계세요, 여러분. 젊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뭐 조정이 오면 더 땡큐고, 조정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땡큐고, 그냥 계속 사모아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2030년도까지는 나는 가지고 간다. 이런 여러분들이 확고한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장기 투자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쯤 됐을 때 그때 또 체크해 보면 돼요. 테슬라가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5년, 6년 정도만 딱 가지고 보면요,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2030년도만 되더라도 이 뭐 애플하고 뭐 아마존, 소위 그 엔비디아까지 다 시가총액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뭐 떨어지는 거랄지, 어떤 뭐 매크로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도 대박 소식인데요. 정말 중국 정말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500대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16,000대 정도, 15,000에서 18,000 사이면 엄청 잘 나온 거라 그랬죠. 근데 18,500대를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 18,500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쿼터 오버 쿼터 보면요, 10.5% 뛰어오른 거고, 그리고 1년 전 대비할 때 15.6%나 뛰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YTD죠. 7.9%거든요. 그리고 11주차 때, 쿼터의 11주차 때에 highest 1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찍었습니다. 11주차의 마지막 각 쿼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요, 각 1주, 2주, 3주, 누적은 아니고요. 각 매주마다 현재 얼만큼 찍었느냐인데, 자, 보라색 선이 있죠. 이게 24년도 4분기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될 것은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작년도 4분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기 역대급 나왔잖아요. 이전게 파란색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 파란색하고 먼저 비교해보면 3분기죠. 3분기 비교했을 때 이 보라색 선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략 한 3주차부터 거의 이제 탑을 찍습니다. 모든 쿼터에 비해서요. 그 3주차에 가장 13,000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대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15,000, 17,000, 17,000, 16,000, 18,000, 지난주는 대박이었죠. 21,000.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18,500인데, 자, 지금 그때부터는 거의 지금 탑에 머물고 있죠.
뭐 파란색 지난 분기도 못 따라오고요. 그리고 초록색 보세요. 이것도 작년 4분기인데 작년 4분기도요. 뭐 지금 올해가 거의 다 뛰어넘고 있어요. 뭐 누적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얼마나 지금 중국 쪽에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중국에서 매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도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은 누적 데이터입니다. 누적으로 보면요, 이 매 쿼터마다 비교해서 지금 현재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많이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보라색이거든요. 자, 보라색이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은 정말 빈약했습니다. 다른 쿼터와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3분기 때 있죠. 파란색 선. 이 3분기가, 지난 3분기가 좋았어요. 가장 1등에 있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4분기 시작이 3분기보다 약하면서 우려감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거 3분기보다 못한데? 뭐 이런 얘기들 흘러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7주차부터 뒤집기 시작합니다. 따라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요, 파란색 선 있죠. 이게 지난 3분기인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뒤집어보죠. 또 하나, 이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작년 4분기인데 작년 거보다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4분기가 항상 좋으니까. 근데 초록색도 벌써 다 뛰어넘었죠. 지금 현재 훨씬 더 초록색보다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1년 단위로 꺼내서 본 거거든요. 자, 1년 단위 전체로 봅시다. 좀 전까지는 쿼터만 비교한 거잖아요. 매 쿼터마다. 근데 그 1쿼터, 2쿼터,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fourth 쿼터까지 전체를 합쳐서 지금 봤을 때에 24년도가 빨간색이에요. 23년도가 노란색이에요. 작년이요. 그리고 초록색이 2년 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 2년 전하고는 압도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그러나 한 36주차, 37주차 가면서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이 자, 쭉 올라가죠. 그래서 노란색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뛰어넘었다. 그게 실적 발표를 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더 많았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성장했냐 안 했냐. 왜냐하면 올해도 어렵잖아요. 높은 고금리에 많이 판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동차가 다 쪼그라들고 있는데 테슬라는 작년보다도 어찌됐건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좋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중국이 이번에 테슬라를 정말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다른 기관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자, 어떤 회사냐? 트리스트 시큐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기관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이 자,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를요, 이 $36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자, 기존에 238이었어요. 좀 소심했죠. 좀 소심했다가 그동안 변화가 없다가 360까지 껑충 뛰어 올려놓았는데, 자, 지금 거의 $120 정도 올린 거죠. 뭐 거의 120, 30달러 올린 건데, 야, 이거 어떤 기관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올릴 때에 $100씩, $130씩 끌어올리는 거, 이거 조금 사실 창피한 일이긴 한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올리면 욕 들어 먹어요. 왜냐? 니네 뭐야? 이러거든요. 트리스트 시큐리티의 고객들이 질문 안 하겠어요? 야, 지금 옆에 내 친구 테슬라로 돈 버는데, 너네 뭐야? 지금 목표 주가가 238이면 지금 470달러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니네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분석해서 올려야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요, $360 올려놓은 거 지금 470, 벌써 $100 차이 나잖아요. 올려야 되거든요, 더. 근데 차라리 올리려면 $500 확 찍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460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바이를 해야 될지, 중립이라고 해야 될지, 팔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팔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애널리스트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 트리스트 시큐리티가 그냥 억지로 올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테슬라 주가가 미친 상승을 해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더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360 올리니까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무엇보다도 앞서 나가야 돼요. 먼저 제시를 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따라가고 있죠,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기관들은 벌써 지금 515달러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앞에는 지금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20 트릴리언, 20배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관들은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2부 방송도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하는데, 지금 조정이 오냐 안 오냐 그 이슈 다루고 싶은데 또 이 시간이 또 부족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뭐 미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티를 즐길 땐 즐기고 조정이 오면 그때도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이 안 오고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500달러까지 계속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스티브였습니다.